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와 교육 방향 강의의 2차 시 수업입니다. 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시 교육의 목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1차 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과 인재 양성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체험 사업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래체험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불균형 해소와 디지털 격차 완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지니고 있고,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이 부분 명심하시고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학교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중소기업 4곳 중 3곳, 즉 75%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 기사를 가져왔지만 이 외에도 비슷한 주제의 기사들을 다수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에서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인력난의 문제는 단순히 인력 채용에만 있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속 연수가 짧아서 개발자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구직 중인 개발자, 다시 말해 취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는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장표 오른쪽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프로젝트 투입률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95% 이상의 96.7%죠. 여기 도표는 95% 이상의 개발자들조차도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용 시장에 남아있는 개발자는 5%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점과 이 도표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재 부족이 아니라 인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심각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본 또 다른 기사에서는 현재 국내 개발자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 노동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이죠. 2025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최근 정부는 외국인 인력, 특히 인도 출신 개발자들, 인도에 개발자들이 많이 있죠. 인도 출신 개발자들을 한국 기업에 소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지도자, 즉 강사나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1차 시에 다뤘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위한 교원을 양성하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정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은 계속 생겨나도 가르칠 강사가 부족해서 전문 강사가 없는 교육 과정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1차 시에 설명드렸던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는 부족한 강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이전 기수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주로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AI나 소프트웨어를 강의할 수 있는 교수의 수가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학은 아무래도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전문 인력은 앞서 말했듯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 대학일수록 더 심각하겠죠. 네. 그럼 올해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관련한 뉴스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교육을 위한 수업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입니다.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초등학교는 0.3%, 중학교는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배울 시간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적고 수준도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실수 확보,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그리고 우수한 그런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정보교과 수업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업 시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학교 자유시간 등을 활용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이른바 코딩 교육도 필수로 포함됩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사교육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필수화 같은 내용은 과거 2018년도에도
필수하면서 사교육 바람이 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현장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은 물론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르칠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정보교과를 필수로 가르치는 중학교의 정보교사 배치율은 47.6%에 그칩니다. 그렇다 보니 한 교사가 학교 두세 곳을 순회하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교사가 있으면 정보 수업 교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순회 교사로 대체된 경우에는 정보 수업 시간만 선생님이 계시니까 다양한 창체 활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네,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소프트웨어 전담 교사 수로 인해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겠죠.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받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수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는데요. 교사는 여전히 부족하여 양질의 수업을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에 적합한 컴퓨터와 장비를 갖추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에 최신식 장비와 컴퓨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게임 방식의 초등학교 영어학습 앱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앱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의 PC 사양이 앱을 설치하기에 너무 낮아서 결국 해당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에서도 교사 부족과 노후화된 컴퓨터, 장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학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코딩 교육 의무화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사회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양성할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미래체험 사업입니다. 미래체험 사업은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체험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거점 교육센터를 두고 지역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소외계층들에게도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따라서 미래체험 사업은 기술 접근성이 낮은 지방이나 소외 지역의 학생들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역량을 세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공교육에서 아직까지 충족하기 어려운 최신 소프트웨어 교육과 최첨단 기술 및 장비를 갖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들조차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며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의 확대는 잠재적인 우수 미래 인재의 저변을 넓힐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함으로써 미래 인재뿐 아니라 현재의 노동인구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교육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처럼 미래체험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강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정보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이들이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강사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네, 둘째로는 기술 발전에 빠른 속도에 발맞춰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따라서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내용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도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교수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차시에서는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 방향과 중점을 둬야 할 교수 방법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